I wonder if in heaven, if I'll still have you by my side. Cause I don't ever know if I'll ever let you go. I'll never let you go. 안녕하세요. 슈퍼리시더하우스 채널의 한성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트라이프 생명의 김소전 FSR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몇 번째 만남이죠? 오늘 드디어 10번째. 10번째. 벌써 어느덧 네. 시간이 빨리 갔네요. 맞아요. 네. 벌써 10번째 에피소드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죠? 네, 이번 시즌의 이제 시즌 1의 에피소드는 1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이 그 마지막입니다. 네, 좀 아쉽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에피소드를 또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저희가 에피소드를 이렇게 10편을 이끌어가면서 많은 협찬사, 저희 고객들, 그리고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협찬 제품들을 많이 저희에게 제안을 주셨었어요. 그리고 뭐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네네. 장소, 기타 등등 서비스 등에 대한 협찬을 많이 받았는데 막편을 또 기념을 해서 다른 업체에서 또 협찬을 해주셨다고요? 네네. 한번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1879. 것도 네, 1879. 이제 뭐 폴리페놀, 그리고 이거는 이제 홍삼,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게 무슨 와인인가요? 이게 와인이면 좋겠지만 네네. 알코올이 없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칠레산 적포도주에서 추출한 폴리페놀 농축액을 발효 숙성한 건강식품, 건강음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시는 거는 여기 이제 홍삼으로 같이 섞여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게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일단은 뭐 여성 갱년기도 좋다고 하고, 눈 기능 피로 개선, 눈 맨날 피로해야 하시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간 기능도 피로해야 하시고, 뭐 안 나쁜 게 없으시고. 아니에요, 건강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콜레스테롤, 저도 걱정 많은데, 콜레스테롤에도 굉장히 좋고, 또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 면역력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니까요. 네. 1879 한번 검색해 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끔 또 잘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시고요. 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다룰 주제는 어떻게 되시죠? 요즘에 뉴스들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가 굉장히 혼돈의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우스죠. 맞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테이퍼링이 이제 거의 다 다가왔다. 이제 그로 네. 인한 향후에 이제 금리 인상 확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있고요. 또 그리고 부채 한도 관련된 경제적 이슈, 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경기 불황이 조금 장기화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 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여러 가지로 조금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입다 보니까 네. 어떤 퍼펙트 스톰의 지금 상황에 좀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 요즘에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런 시기에 좀 안전한 투자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네. 그 요즘 부동산 저희 고객들 슈퍼리시더하우스 고객분들도 네네. 고민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시죠? 어떤 고민들 보통 하시나요?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된 기준이기도 하고, 그렇죠. 최근에 뭐 그 대출에 대한 규제도 굉장히 또 네, 강화됐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선을 또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취득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약간 관망하는 추세이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금이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이 현금을 또 그냥 그대로 은행에다 방치를 해두거나 뭐 둘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주식을 하기도 뭐하고 뭐 코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좀 네. 새로운 어떤 재테크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좋은 무슨 방법이 또 새로운 재테크 방식이 있을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불황의 상황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잃지 않는 투자는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오늘은 아트테크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네. 아트테크요? 이게 조금은 근데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나는 뭐 그림이나 예술 잘 몰라. 그래서 그런 데에 섣불리 투자하기에는 조금 무서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이 아트테크에 대한 부분은요. 사실 뭐 미술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이나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셔도 어떤 딜러들을 통해서 조금 편하게 미술품을 뭐 구매하거나 렌트하거나 하시는 방법, 이를 통해서 어떻게 절세하는 방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미술품들은 많은 자산가분들께서 굉장히 관심 있고 많이 또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예, 맞아요. 그런 재테크 방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네. 왜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S그룹에서 유산으로 남긴 그런 뭐 작품들, 미술품들 네네. 그런 것들을 기증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S그룹의 그 미술품과 문화재 기증을 계기로 굉장히 요즘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미술품 물납제에 대한 논의가 요즘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었는데요. 상속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정경련에서는 9월 30일자 네. 글로벌 미술 시장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서 네. 이제 국내 미술 시장의 산업적 발전이 부진한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이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물납제, 미술품 물납제를 1960년대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속세나 재산세를 작품으로 미술 작품으로 대신되는 물납제를 도입해서 미술 산업을 이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논란이 좀 되고 있는 것이죠. 몰랐어요. 당연히 그냥 저는 그런 되는 줄 아셨나요? 미술품들도 그럴 수 있죠.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속할 때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는 데 있어서 물납이 당연히 부동산처럼 뭐 주식도 가능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당연히 된다고 생각했는데 외국은 이미 실행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실행이 안 됐었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지금 프랑스 파리에 있는 네. 그 피카소 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카소 작고 이후에 유족들이 네. 피카소 작품 200점 정도를 이제 정부에 기증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런 미술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프랑스나 뭐 영국, 독일 뭐 이런 데들은 상속세랑 재산세를 이미 이렇게 미술품으로 대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사실 국가적으로는 약간 문화 이런 유산들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도 있고 좀 개인의 기부를 좀 촉진시키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목적에서 이런 제도들이 이제 실행이 되었었죠. 사실은 이게 최근에도 피카소 관련된 기사가 떴었는데 네. 이게 피카소의 딸이 지금 네. 86세예요. 아직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아직도 상속세를 다 못 냈어요. 아직도요? 네, 워낙에 피카소의 자녀이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현재 지금 본인의 상속세,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자녀, 그리고 남아있는 또 유족들에게 네. 남아있는 여전한 상속세나 기타 세금 같은 것들을 좀 청산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카소의 작품 9점을 프랑스 정부에 또 기증을 해서 또 이슈가 되었었죠. 오늘 그래서 주제로 해주시다 보니까 네. 없었던 것도 몰랐지만 네. 되게 시급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도 네. 해외 사례들을 보다 보면 이게 목적들이 굉장히 명료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직은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는 불발될 상태이고 우리는 그런 제도가 현재로서는 없지만 네. 지금 이미 현행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문화적인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언젠가는 이런 제도도 저희가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왜 미술 작품들은 특히나 유명한 작가 작품들은 뭐 당연히 비싸고 만약 작가가 사망하게 되면 갑자기 몇 배로 작품의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보유자는 이런 장기적인 가치 때문에 미술품을 구매하고 보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런 가치 때문에 오늘 이제 아트테크라는 이런 매력적인 재테크 네. 방식을 또 준비를 한 것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게 투자 방식은요, 네. 크게 두 가지예요. 미술품을 구매를 하거나 렌트를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인데요. 네. 아무래도 구매는 앞으로 높은 가치로 성장할 만한 작품들을 이제 아트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그럼 향후에 이제 가치가 높아지면 거기에 대한 차익이 있잖아요. 네. 그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렌트는 그야말로 일정 기간 작품을 렌트를 하되 이제 만약에 추가를 하고 싶다면 연수 단위로 해서 계속해서 렌트를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 그 니즈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혹시나 네. 그 의심이 많은
않으신 분들은 네. 조금 이거 그러면 작품 가격을 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런 작품의 가격은요, 갤러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공식적인 호수 대비 가격이라던가 이런 게 다 공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트 전문가와 이제 믿고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시스템화 돼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투자 방식이 이제 구매와 렌트가 있는데 네. 각각 어떤 분들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자, 먼저 렌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렌트 같은 경우는요, 약간 세무적으로 비용 처리가 필요한 기업에서 이렇게 렌트 방식을 하시면 좋은데요. 네. 그 렌트하는 렌트 비용에 대해서 이제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네. 이게 물론 그 작품을 렌트를 해서 회사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도 좋지만 또 이렇게 실질적인 절세 부분에서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렌트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만약에 개인인 분들은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비용 처리가. 비용 처리에 그렇죠? 대한. 그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떤 수익을 얻을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일단 그런 분들은 구매를 하시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구매를 하심으로써 향후에 이 작품의 가치가 높아지면 거기에서 생기는 차익만으로도 사실은 재테크에 성공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방법도 있어요. 구매를 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셨던 그 갤러리에 다시 위탁 렌탈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달 소정의 임대 수익금이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 것이죠. 그럼 현금으로 들어오거든요. 이것도 나쁘지 않죠. 그 부동산하고 되게 비슷한 구조를 그렇죠.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정확하게 매수를 해서 나중에 비싼 가격에 팔고 맞습니다. 또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네네. 렌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즉 수 말해서 있어요. 임대를 해서 네.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구조 굉장히 그렇게 비슷하네요. 하실 수 있고 임대 수익금 이렇게 얻으시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근데 이 작품을 좀 다시 팔았으면 좋겠어. 되팔고 싶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 또 위탁과 구매를 하셨던 갤러리에 다시 또 말씀을 하셔서 이제 위탁 판매를 요청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네. 처음에 구매하셨던 비용 있죠? 네. 그것만큼은 지켜주시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또 렌탈 하신 동안은 임대 수익금도 받으셨고 어느 정도 받았다라고 생각도 해주고 판매하고 싶으시면 적어도 원금을 그대로 받으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죠. 네. 제가 느껴질 때 네. 약간 부동산하고 같은 것 그래요. 같지만 네. 좀 다른 부분들이 이런 경기와는 무관하게 가치가 계속 상승한다는 점에서 좀 부동산보다는 좀 접근이 쉽고 그리고 되게 간단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재테크 방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구체적인 어떤 임대 수익금이나 계약 기간 뭐 등등을 조금 일정 기간이라고 표현드리고 자세하게 퍼센테이지를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사실 아트테크를 하는 이제 몇몇의 갤러리들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수익금이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구체적인 숫자는 오늘 언급하지 않겠고요. 네. 오늘 저희 에피소드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전에도 그러셨듯이 저에게 이제 오픈 채팅으로 연락 주시면 이제 개인 상황에 맞게끔 하나씩 다 안내를 자세히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런 방법도 있었구나 네, 라고 네. 이렇게 흐름만 한번 파악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한 기사에 의하면 네. 이 국내 미술품을 통한 그림 재테크의 10년 수익률의 평균이 24%였다. 뭐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오,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그림 재테크에 저희 항상 분산 투자의 네네.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듯이 일부 자산을 좀 그림에도 투자하셔도 좋겠다. 어차피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전으로 보시고 조금씩 안정적인 수익 얻는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에피소드 우리 지난 편에 신혼부부 자산 관리에 대해서 주제를 다뤘었잖아요. 네네. 신혼부부가 처음에 신혼 초에 각자의 목돈을 모아서 네네. 어떤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투자 방식도 좋죠. 좋을 것 같아요. 신혼집 예쁘게 꾸미고, 그러니까. 네, 거기서 네. 수익도 얻고 뭐 여러 가지 네, 굉장히 뭐 좋을 방식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좀 새로운 관점 그리고 새로운 분야에서 살펴보고 싶어가지고 그 아트테크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뤄봤는데요. 이제는 좋은 거 있으면 빨리 시작해야 돼요. 그죠? 그쵸. 이제는 사실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괜찮나라고 생각되시면 계속 의심하고 고민만 하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물어보시고 맞아요. 정확히 파악해서 나한테 맞느냐 아니냐를 빨리 결정하셔야지 맞아요. 이게 좋은 투자들은 사실 남들 다 하고 나중에 하는 것들보다는 먼저
잡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네. 하지만 대신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주제 이 아트테크를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주제를 다뤄봤고요. 그나저나 이제 오늘 이번 에피소드를 네네. 마지막으로 네. 이번 시즌이 이제 끝나게 됐는데 다음 시즌이 있나요? 다음 시즌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다음 시즌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그동안 그래도 제가 10개의 에피소드를 맞아요.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맞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다양한 직업, 뭐 다양한 환경, 다양한 자산 규모 이런 분들이 저희의 방송을 보고 계시고 구독해 주시는데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맞아요. 단 하나의 에피소드만이라도 조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기를 바라면서 제가 에피소드를 준비해 봤거든요. 그래도 감사했던 거는 네. 오픈 채팅으로 정말 연락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랬다고. 많이 물어봐 주시고 많이 고민 상담해 주셔서 그것만으로도 아주 감사했고 또 아주 성취감 있는 보람 있는 에피소드 촬영이었습니다. 그동안 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슈퍼리치드하우스 채널을 통해서 김소준 FSR님과 함께 에피소드 10편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보았는데요. 다양한 이제 피드백과 그런 소통,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았고, 슈퍼리치 관련된 주제 외에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네, 내용도 많이 다뤄왔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새로운 주제, 뭐 가치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주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좀 더 논의를 거쳐서 다음 시즌에 꼭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